절대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는 또 흐름 다른데요. 오늘 장 한마디는요? 투매 기준가에선 공포에 투자하고 호재에 매도할 때 두 번째입니다. 네, 투매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전략을 이어주시는데요. 오늘 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종목별 전략도 알려주세요.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,890에서 3,120은 프리미엄을 좀 빼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품을 좀 제거된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하자.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투매 기준가 관련된 종목들을 방송에서 이제 많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 어제가 만기였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한 2,900선까지 조정 흐름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게 2,890이니까 그 하단 부분에서 좀 테스트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. 그리고 어제 만기 이후에 오늘 이까지 해서 기업들이 투매 기준가가 회복된 주식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중요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우리가 게임주 가운데서 지금 NC소프트와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. 우리가 NC소프트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58만 원짜리였잖아요. 그죠? 66만 원짜리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절반. 그리고 58만 원 깨졌을 때 다시 사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. 요거는 리니지 W에 대한 흥행을 바라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냥 순수하게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주력 게임이 리니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밸류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에 갔었으니까요.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65,500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렸을 때 시기를 잘 보면 주식들의 주가가 좋았던 상황이 아니고 동종 섹터에서도 제일 안 좋았었고요.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에 주력 게임이 살아있었던 오딘이라는 게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거 보고서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산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늘 10%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58만 원, 57만 원에 산 사람이 지금의 조정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거죠. 절반 정도나 이익을 좀 확보해 놨다가 또 다시 기준가 자리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.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을 때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절대 호의적이었던 시장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NC소프트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58만 원 깨질 때 사라고 추천드리니까 욕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. 망한 게임 추천한다고. 그죠?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만 계산을 하면 된다. 주력 게임이 뭔지만 보면 된다.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제가 1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. 기준가는 제가 16만 원 자리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,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, 13만 4천에서 오히려 받아라.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까? 그죠? 근데 워낙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사니까 삼성전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판 사업이잖아요. 그죠? 이번에 애플한테도 이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매출 비중이 적었었을 때는 무의미하지만 지금 매출 비중이 15%까지 올라왔으면 이거는 성장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18만 원, 19만 원대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는 15만 7천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전 잘한 거라 생각을 하고 전략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9만 7천 원 자리에서 10만 3천 원이라는 자리는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을 맞추려고 했다라기보다 그냥 하이닉스가 디램 사업도 하고 랜드 사업도 하는데
낸드가 지금 손익으로 돌아섰는데 낸드가 3주 이상의 적주를 기록할 테니까 이건 싼 거다. 우리 저점은 모르지만. 그죠? 그러니까 97,000원에도 매수를 하는 거고 103,000원에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시장의 어떤 등락 조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꼭지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, 거품이 빠진 자리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죠? 악재가 나왔었을 때를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제가 셀트리온도 여러분들에게 유한양하고 같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설명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이 20만 원이 깨질 때 오히려 사라.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그리고 20만 원이 깨지는 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거의 최저가였습니다. 물론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모든 안 좋은 내용들 가득 찼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20만 원 깨졌을 때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매도 공격 나오면 17만 2천 원까지 받아라. 그러면은 회복은 21만 2천 원이 저 자리가 이제 기준가이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다. 그러면은 이번에 레키로나와 관련된 내용 나면서 갭으로 떴잖아요. 근데 이 깨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갭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밀러 사업입니다. 레키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 허가가 됐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. 이 시밀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. 돈을 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성장률이 이번 3분기 때 좀 다운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깎이는 거고 바이오제약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망가지면서 악성 매물들이 더 쏟아진 거거든요. 그죠?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원상 회복이 좀 된다. 그래서 이제 관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얼마로 이제 보고 있냐면요. 직전에 무너졌던 자리가 한 24만 4천원에서 24만 5천원 정도 돼요. 요 공간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요 기준가 자리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반대 매매의 희생양이 되었던 다수의 바이오 제약들이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종목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.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바이오제약에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NK세포제 쪽이 먼저 이번 구간에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뭐 많지는 않은데 녹십자 랩셀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0만 3천 원짜리하고 이 주식이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였던 주식이 NK맥스잖아요. 얘네들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군들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야 됩니다. 근데 지금은 투매만 진행됐던 게 이제 일부 회복되는 시도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.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한번 좀 보면 현대차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중요한 자리로 이야기했던 자리가 20만 3천 원입니다. 그죠? 20만 3천 원 자리를 제시를 했었고 이 자리가 방어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거 깨지게 되면 프리미엄을 좀 급격하게 뺄 수가 있다. 16에서 한 17만 선 정도. 어제 바라보니까 어제 저점이 한 20만 3,500원이더라고요. 20만 3,500원. 그러면은 제가 제시했던 이 밸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투자 주체들이. 그래서 현대차나 자동차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꼭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. 20만 3천 원, 16만에서 17만 원 이렇게 꼭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하면 우리가 성장주로 보지는 않잖아요. 우리가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플레이션에 좀 대안이 되는 이런 주식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던 자리는 30만 원대 초반대에서 26만 5천 원대까지 거품이 아직 안 빠진 거다. 이번 저점이 한 26만 9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일회성 반등은 나올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추세를 좀 돌릴 건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주식들 가운데서 화장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인데 LG 생활건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45만 원짜리 같은 구간에서 하지 말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기간을 좀 기다려보자 해서 124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113만 원까지 열어놓고 두 번에 나눠서 사라. 그래서 이 방송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117만 원, 뭐 유저론 자리에서 왜 지금 안 사냐 이런 이야기 했었을 겁니다. 이 가격대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차트보다 LG 생활건강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에 관련된 요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 성장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.
그래서 LG생활건강은 전 투자하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.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되게 망가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차트 망가졌던 주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NC소프트 제가 추천했었을 때 62만 원 맨 처음에 추천했었을 때 차트 완전히 망가졌었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뭐 넷마블 이런 것들은 막 전저점 깨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은 차트는 이쁘지만 이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영위 활동이 지속되느냐 그리고 프리미엄이 빠진 자리냐를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18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22, 3만 원대부터 계속 기다렸다가 사는 거거든요. 요 정도 가격이면 거품이 빠졌다라고 바라보는 거죠.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거품이 빠진 주식이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. 많지는 않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.